안녕하세요. 유용한 금융 지식을 전하는 황금 언니입니다. 오늘은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나 개인 사업자 분들, 심지어 소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하루에도 한 번씩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이 오셔서 전세 자금 대출 상담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제 이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상담 진행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신고를 많이 하지 않고 계시거나 혹은 올해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이 없으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자금 대출 진행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이제 안내를 하고는 하는데요.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어떤 면에서 까다롭냐면 은행원들이 대출을 진행하는데 까다롭다기보다는요, 이 대출이 가능한 전셋집을 고객님이 구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실제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드릴 내용을 참고해서도 똑같이 상담을 해드리면서 이러이러한 전셋집으로 찾아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상담한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그런 전셋집을 찾아서 다시 오시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까다로운지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까다롭고 힘들다는 말만 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닙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허그 발급 보증서 전세 대출이 가능한 전세집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이 영상에서 담고자 합니다. 다시 첫 번째, 전세 대출에서 은행원들이 소득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하러 가시면 은행원들이 처음 묻는 질문이 소득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 없다고 하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힘들다고 말하는 은행원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우선 전세대출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은행은 신용대출을 제외하면 이제 담보가 있어야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가 없는 상품은 보통 다 신용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담보가 만약에 부동산이다 하시게 되면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되는 거고, 이 담보물이 보증서다 하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대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보증서 담보대출의 가장 전형적인 상품이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은행은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고객이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도 은행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보증서를 발급해준 기관으로부터 대출 금액의 90% 정도는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보증서를 끊어줘야지 된다는 말인데요.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은 크게 세 곳이 있어요. 이 세 곳이 차주의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소득 입증을 은행원들이 요구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세 곳 중에 한 곳이 한국주택금융공사, SF라고 약자로 많이들 쓰고 있고요. 두 번째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제가 오늘 이 상품에 대해 여기에서 발급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허구가 있고, 세 번째가 SGI 서울보증보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랫동안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해줬던 기관이에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 SF 보증서 전세대출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대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랫동안 보증서를 발급도 해왔고, 그래서 은행원들이 SF 보증서 전세자금 대출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전세자금 대출 취급이 많은 이유는요, 보증서 발급이 쉽기 때문이에요. 이제 정말 해전이스럽거든요.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만 입증이 되면 신용 점수가 정말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작년까지 활용되었던 신용 등급 기준으로 9등급만 아니시면은 발급이 쉽게 돼요.
전셋집이 만약에 위반 건축물 뭐 이런 것만 아니면은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발급이 정말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 전세 자금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증서를 발급을 막 해줬어요. 그런데 막상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전세자금대출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발급해준 보증서 금액만큼 회수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회수하는 과정은 결국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경매를 진행했는데 막상 경매를 하니까요. 이 전셋집에 선순위 채권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세입자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끊어준 것만큼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걸 보고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허그 보증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취급한 영사가 사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행원들이 교육이 덜 되어 있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보증서가 발급되는 전세 물건을 찾아와야 전세 대출이 취급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실 이 차주를 보고 차주가 소득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소득이 있고 이 사람이 이자나 보증료를 잘 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은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셋집이 경매를 진행하며 보증서 금액만큼 회수를 할 수 있을지를 보는 거예요. SGI 서울보증 보증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GI 서울보증 보증서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금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은행에서 취급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근데 허그처럼 전세집에 초점을 맞추는 점이 비슷해서 따로 오늘은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허그, 즉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그 보증서가 발급되는 전세집은 어떤 집일까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설명드렸죠. 허그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가 발급이 되는 전세집을 고객이 구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허그 보증서가 발급되는 집들은 어떤 집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이 산식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이 전세금보다 무조건 커야지 이 대출은 취급이 가능합니다. 자, 이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허그 보증서 발급 자체가 되지 않아요. 자, 이 영상에서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 산식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산식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주택가격 그리고 선순위 채권 그리고 전세보증금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이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갈 집의 전세 금액이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제 주택 가격은 들어가는 집이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는지가 좀 틀려집니다. 자, 아파트, 오피스텔인지 다세대, 다가구인지를 구분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자, 사실 구분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물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사실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는 우리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웬만해서는 이제 뭔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이 등기부 등본에 집합 건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은 제 등기부 등본을 대충 그려봤는데요. 여기 고유번호 밑에 칸에 가 보시면은요, 이렇게 여기 안에 집합 건물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은 이게 취급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모두 집합 건물로 되어 있고요. 다세대도 여기 보시면 집합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다세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다세대는 쉽게 말해서 이제 빌라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빌라들 중에서도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시고 등기부 등본을 떼달라고 해서 표제부 위에 집합 건물로 되어 있다면은 다세대고요. 표제부에 토지 건물로 되어 있다면 다가구입니다. 여기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던 여기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 여기가 꼭 주소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 여기 칸에 집합 건물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 여기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은 다가구는 절대 X라고 쳐놨죠. 이제 다가구는 제도상으로는 취급은 가능하지만 취급을 하려면은요, 그 빌라 전체의 전세 금액을 방방마다 알아야 되고 이것을 공인중개사가 확인서를 또 써줘야 돼요. 그리고 게다가 그 전세계약서 사본들이 다 들어와야지 대출이 취급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그 전세 계약서들이 다 들어와야 되니까. 저는 다가구로 허그 전세 대출이 진행되는 것을 사실 보지 못했어요. 현실적으로 은행원도 힘들고, 그다음에 고객도 힘들고, 공인중개사도 힘들고, 그리고 게다가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도 모두 다 힘든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빌라인데 등기부 등본에 토지 건물 이렇게 되어 있다, 집합 건물로 안 되어 있고 토지 건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다가구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이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전세집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조드리지만 허그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만 그래요. 만약에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이라면 사실 이런 제한은 없어요. 이 집을 구분하면서 뭐 이 집이 이 집이 오피스텔인지 뭐 아파트인지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집을 구분을 하셨다면 집의 가격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여기 써봤는데요. 아파트, 오피스텔, 그 다음에 다세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아파트랑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KB국민은행에서 나온 리브온이라는 어플을 까셔가지고 거기서 검색해서 가격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KB 시세가 없다 그러면 두 번째는 등기부 등본을 떼셔가지고 최근 1년 이내에 거래 가격이 있다면 그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준공 후에 1년 이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1번, 2번이었고 준공 후에 1년 이내라고 한다면은요, 분양 가격을 쓸 수가 있고요, 분양 가격의 90%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다세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세대면은요, 등기부 등본에 1번 첫 번째,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등기부 등본에 최근 1년 이내 가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가격이 없다 하시면 2번으로 가셔야 되는데, 2번은 뭐냐면은요, 이게 옛날에 이제 온나라 부동산 포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옛날 거고요. 이거 네이땡에 온나라 부동산 포털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시리얼이라는 어플이 나와요. 그 시리얼이라는 어플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어플을 까셔가지고 들어가셔서 거기 주소를 치시게 됩니다. 그럼 주소를 치시게 되면은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 주소에 그 공동주택 가격의 150%를 곱한 금액이 주택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선순위 채권 금액을 좀 알아볼게요. 선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등기부 등본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여기 고유번호 되어 있고 하시면은 표제부, 각구, 을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을구에 보시면은 을구에는 소유권 이해 변동사항이 적혀 있게 되고 을구에 근저당 설정 금액 이런 금액들이 보이신다면 이 금액들을 빼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선순위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금액을 뺐을 때 이 금액이 전세 금액보다 크셔야지 허그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세 번째,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허금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전셋집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그 집의 주소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상담을 하기 전에 대충 내가 대출 한도가 얼마나 나올지를 감을 잡기 위해서 대출 한도가 산출되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상담은 사실 은행 창구에서 밖에는 되지 않아요. 자, 그 산식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대출 한도는 크게 첫 번째 최소 금액과 최대 4억, 지방 같은 경우에는 3억 2천이거든요. 이 범위 안에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전세금의 80% 금액, 그 다음에 3번은 신용등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출 한도 금액. 이 1, 2, 3번의 금액들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전세금의 80%에 대해서는 내가 계약을 하게 되는 전세금의 80%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신용 점수에 따라서 나오는 최대 금액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신용 점수에 따라서 최대 금액이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은행 창구를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신용 등급이 좋다. 과거 기준으로 1등급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용 등급 제도가 작년까지 유지가 됐죠. 올해는 신용 점수 제도로 바뀌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신용 등급이 대략 1등급에서 4등급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4억,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3억 2천까지도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용 점수가 좋지 않다 이렇게 되시면은요, 이 최대 금액이 1억 5천, 그 다음에 더 좋지 않다 그러면 7천,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신용 등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은행으로 가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이제 허그 보증서 발급이 되는 전세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나의 신용 등급 정도를 알고 계시는 거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힘들게 막 전세집을 알아가가지고 이제 그런 가능한 전세집을 구해서 은행을 갔는데 내가 신용 등급이 좋지 않아서 전세가 대출되는 금액이 굉장히 적다 하시면 굉장히 허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 아이 신용 등급 정도는 조금 알고 신용 등급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하시면은 요건 허그 전세자금 대출도 조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그 외 강조하고 싶은 제한 사항들이 있나요? 인데요. 그 외 강조하고 싶은 제한 사항이 있어요. 이 대출은요, 꼭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야지만 대출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 취급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전세대출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설명을 마칠게요. 이 정도만 아시면 웬만한 은행원들만큼 이 대출에 대해서 아시게 되는 거고요. 이 정도만 알고 해당되는 전세집을 구해가지고 창구로 가시게 되면은 충분히 대출은 가능하니까요. 나머지는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영상이 프리랜서 분들이나 개인 사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